이제 기말고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좀 더 조금 늦게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우선은 앞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라오스에 계신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오려고 하는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E9 비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로 올 수 있는 EA, E8 비자도 있어요. E9 비자는 근로자로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하고 본국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성실 근로자는 그 회사로 다시 취업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성실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은 다시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토픽 합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약 6개월 정도 이상, 6개월 이상 걸려요.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죠. 회사에서. 하지만 이 할리비자는 계절 근로자거든요.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한국에 8개월 정도 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8개월. 주로 이제 이 비자 이름처럼 농번기,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한 8개월 정도 지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자체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팔 비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8개월인데 끝나면 이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입국하자마자 바로 그동안 한국에 가기로 했던 이미 약속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브로커들이 있는 거예요. 이 브로커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는 해외에 바로 이렇게 해외하고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같이 일을 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하고 잘 연결이 되면 좋은데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은 이제 지자체도 크게 이 브로커들 때문에 타격을 받고 외국인들은 숨어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요즘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한국에 결혼으로 온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는 한국에 결혼 때문에 왔으니까 이탈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와서 또 일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F1이라는 동반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농번기 때는 일순위 없으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체류 자격 외 활동 자격을 얻는 거죠. 체류 자격 외 활동. 그러니까 되게 지자체도 결혼 이민자 가족도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거나 유학생 가족을 초청하는 거예요.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계절 근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요즘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도
일손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결혼 이민자나 유학생들도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좋고.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이제 해외에 있는 지자체, 해외에 있는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아예 MOU를 체결해서 이쪽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외국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모집을 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또 모집해서 되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업무 협약을 맺는 경우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팔 비자 계절 근로자로 오는 분들의 이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방법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만난 선교사님은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이9 비자 준비하고 있는 EPS 토픽 준비하는 거죠. EPS 토픽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같이 교육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근로자들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좀 관리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정민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는 거? 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이승훈 선생님까지 오셨으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기말고사는 좀 어려워요. 알고 계시죠? 어렵다는 거? 기말고사? 좀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가 문제를 읽다 보면 좀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고사 이후의 문제들이고, 어, 제가 출입국 소장님 모시고 강의했던 특강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제 이런 거죠. 잠깐만, 저 한번. 8주차부터 14주차까지 정리한 걸 보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걸로 제가 쭉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험 문제, 어,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문제, 좀 그 선택지가 길어요. 길어서 읽다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난민 정책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왜냐면 이제 국적 취득 방법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도 나와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할 때 제가 전문 취업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게 뭔지도 좀 같이 구분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권적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이제 다른 나라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정책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고 사지선다형이니까 틀린 거, 맞는 거 하나씩 고르는 거. 이 부분은 먼저 중간고사 때 형식하고는 똑같죠. 하지만 약간 좀 내용 자체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0강이죠. 10강 빼고 공부하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 10강 내용 중에 제가 정리한 거 아니요. 10강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10강에 갑자기 질문하니까 볼까요? 10강 근로자 구주차 강의 9주차 강의가 국제과 영주권이고 네, 10주차 강의가 외국인 정책 기본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강했던 거. 여기에 문제가 짧게 아니요. 10주차 강의는 안 나옵니다. 제가 안 냈던 기억이 있어서 보니까 안 냈어요. 네. 네. 우리 황택한 소장님 강의는 굳이 시험 문제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14강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특징과 문제점 부분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정리하면서, 네, 음,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신 거죠?
이제 다음 주 시험인데 몇 과목들 보시나요? 한 여섯, 일곱 과목씩 보시나요? 정재 선생님 몇 과목 보세요? 석 과목이요. 다섯 과목? 네. 아, 대부분 다섯 과목, 여섯 과목 보시는군요. 아이고, 아이고. 네. 김성원 선생님은 여덟 과목이에요. 이정민 선생님도. 어떻게 공부해요? 시험 공부를? 와, 정말 대단들 하시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하루에 두 과목. 아유, 퇴근하시고 막 보셔야 되고 하시겠네요. 아,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후회, 진짜 후회하시겠어요. 정말. 음, 네. 자,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 저 페이스북 보신 분들 계신가요? 페이스북 저거 이렇게 있으니까 김세영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저 검색해서 같이 좀 많이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새로운 것들 막 올리고 하니까 아까도 동영상 급하게 하나 찍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상 하나 찍었었어요. 이분 날에는요, 신청해야 됩니다. 1월 24일날 신청하셔야 됩니다. 1월 11일에 시험이에요. 네. 나왔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번 볼까요? 언제인지? 1차가 이렇게 제가 2025년 2025년 이것도 한글로 숫자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영상 하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전 모의고사 이거 제가 만든 책이에요. 2025년 판 나왔는데 베스트셀러 1위에요. 1위.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문제집 모의고사. 그리고 우리 세종사이버대랑 저희랑 그날 오셨던 우리 정재 선생님도 이 얼굴 계시는 거죠? 협약 맺었던 거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래서 이렇게 캡처해서 올렸고요. 저도 예원예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원예술대학교 유학생들 관련된 것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습니다. 저 틱톡도 하거든요, 틱톡. 틱톡 하는데, 예, 제 틱톡입니다. 현재 팔로잉이 2,432, 팔로워가 6,200명이네요. 이게 제 틱톡입니다. 김세영도 있죠? KIDOUNG 302 제 아이디니까 혹시 틱톡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틱톡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45,000명, 45,900명 이렇게 조회가 됐네요.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2025년 일정이 나왔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안녕하세요. 김세현 교수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제 틱톡입니다. 이렇게 틱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해서
좀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예, 맞아요. 책도 집필하고, 인싸, 네, 페이스북도 7,000명인 거 보셨죠? 네, 어,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제 인스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인스타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인스타 주소입니다. 세영기동. 그리고 이제 김세영. 이렇게 김세영이고요. 인스타는 많지는 않죠? 생각보다 인스타는 외국인들이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인원이 그, 팔로워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인스타. 이렇게 있고, 제 인스타입니다. 제 와이프, 저희 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고요. 외국인 또 다문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출입국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공무원 강의고, 출입국 강의하는 것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좀 바쁘게 살긴 해요. 바쁘게 사는데, 저희 기관의 보도자료는 또 제가 다 만들거든요. 저희 센터 보도자료예요. 이렇게 고양이 민자 통합센터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도자료 써서 직접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통합 고양시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매년 증가 추세 이것도 보도자료 써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고양시하고 같이 이제 이민청 유치하려고 시장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장님이랑 같이 이민청 설립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축구팀. 지금 한 12년 됐네요. 12년.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축구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보도자료로. 네, 이민자 통합센터. 한국인들하고 축구하는 경기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들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이정미 선생님 뒤에 철봉기구 맞습니다. 저 운동해야죠, 운동. 애들이랑 같이 우리 식구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소지가 저희 센터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 그리고 좀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예원예술대학교에 한번 공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예원예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임실 캠퍼스하고
여기, 이제 양주 캠퍼스가 있는데요. 저 여기서 또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처, 이제 국제교류원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요. 국제교류원에서 여기 보이시죠? 센터장, 김세영 센터장에서 여기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하고 있어요. 유학생. 유학생을 되게 잘 관리를 했어요.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 이제 유학생들은 되게 저거거든요. 유학생들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유학생들을 더 유치할 수 있고 비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2023년에 정말 잘 막아서 거의 우수 인증대 수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도 되게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이제 했다고 되게 좋아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이제 제 소개까지 이렇게 했네요. 음. 예. 우리 선생님들도 대단하시는 거죠. 대단하신 거죠. 이렇게 실제 일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다문화 사회 전문가 한국 교원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준비 과정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아무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열심히 선생님들도 사셔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비디오 켜시고 좀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